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치아입니다. 이 암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암보험을 그냥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유사암, 소외감이 얼만큼 보장되는지, 그리고 갱신과 비갱신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내게 유리할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꼭 필요한 암보험의 제대로 된 가입 노하우를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에는요, 50대 후반의 건강한 부부분께서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은 적은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내 보험과 비교해보시고 해결책도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유튜브로도 채팅 통해서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인데요. 자, 누구나 기본으로 준비하는 보험 1순위가 바로 암보험이라고 하죠. 오늘은요, 이 암보험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진호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꼭 필요한 암보험 가입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미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가입한 암보험은 괜찮은 건지, 또는 앞으로 암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보험 꼭 필요한데 왜 꼭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1위가 남성과 여성 모두 바로 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이요, 남성은 5명 중에 3명, 여성은 무려 3명 중에 1명꼴로 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 50대 이상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60대 이상 암 환자분들은 전체 환자분의 5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수록 또 어릴수록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과거에는 이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였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암보험을 가입을 못하신 또 50대 이상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또 암보험 상품이 개발이 잘 되어 있어서 자, 50대 이상 분들도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을 검토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녀별 암 발생률을 한번 보면요. 남성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게 나왔고요. 자,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직전에 50대 이상 연령대부터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여성 유방암, 여성 암 1위의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부터 50대 이 사이에 발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여성분들의 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자, 이런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요 암 평균 치료비를 보시면요. 이 간암과 췌장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자, 근데 보험회사에서 암 진단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평균 금액을 보니까 자, 2019년 기준인데요. 2,248만 원이 평균으로 고객분들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자,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자, 진단비는 얼마 정도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생존율이 좀 낮았죠.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이 되고 또 신약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암의 진단을 받더라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생활 자금이 필요하고 또 치료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암보험 회사를 선택을 하고 특약은 아주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잘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은 야, 암보험 나도 가입 잘했다라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특약은 크게 2가지.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이 2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셔도 암보험 제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일반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에 가입을 하셨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자, 감액 기간이 지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분은 보험금을 얼마를 수령해요? 자, 5천만 원 가입했으니까 5천만 원 지급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지급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입한 회사가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 어때요? 방금 이전에 회사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 전막, 내암에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암 진단비로 전액 지급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유방암 그 외에 이렇게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이 암들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암 진단비의 20%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다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 자, 이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겠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암보험 가입 예시인데요. 이 회사의 청약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회사예요. 자, 보시면은 암 진단비인데 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 자, 가입 금액 5천만 원을 전부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보니까요. 5대 고해감 진단비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이 회사가 얘기하는 5대 고해감. 식도, 췌장, 뼈, 뇌, 림프 이런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자,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3천만 원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자, 일반암 진단비에서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해감 3천만 원 플러스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5대 고해감 진단비 특약을 선택을 했을 때는 또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5대 고해감 진단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일반암 진단비에서 유사암을 제한 이 5대 고해감까지 모두 지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5대 고해감은 선택이에요. 하시면은 중복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안 하시더라도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그 회사하고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아까 그 회사는 유사암만 제외를 했는데요. 지금 이 회사는 유사암 및 소외감을 제외했어요. 자, 이 회사가 얘기하는 소외감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소외감 해서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 이러한 암들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일반암 진단비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따로 있을 텐데 소외감에 관련된 그 진단비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회사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암과 전립선암 이외의 암일 때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겠대요. 근데 유방암이요. 우리 여성 암 1위가 유방암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이 아니고 자, 3천만 원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기에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이라는 이 말에서 자, 잘못 선택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는 조금 더 복잡한 게요. 여기 보시면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심부전증, 말기 간질환과 같은 또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도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겠대요. 자, 좋은 걸까요? 자, 여러 가지를 다 보장을 해주고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최초 1회입니다. 최초 1회. 내가 뇌출혈 진단을 받고 3천만 원을 받게 되면은 그 외에 모든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또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따로따로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는 것처럼 써 있고 최초 1회만 이런 회사는 또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90일이라고 있어요. 90일이 자, 90일이라는 것은 이제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90일 안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면책 기간이라고 하고요. 또 90일 이후에는 1년 또는 2년 이렇게 보험회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또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감액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요즘에 감액 기간도요, 보통 1년 이하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감액 기간이 2년이나 돼요. 이런 거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입할 때 제대로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기간도 1년 미만의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까 유방암과 전립선 암이 제외됐었죠. 근데 여기서 줘요. 여기서 유방암 또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줘요? 600만 원. 3천만 원 줘야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일반암 진단비에 이런 소외감이라고 하는 암들이 전부 포함이 돼서 지급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 이 암들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전액 지급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일반암 진단비에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회사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 회사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고민되는 건 뭘까요? 자, 그 회사의 암보험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민되는 거 비갱신으로 해야 될까요? 갱신으로 해야 될까요? 자, 이 비갱신형과 갱신형이 있는데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최초 보험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 보험료 동일하게 20년 납이면 20년 납 동안 동일하게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만기 때까지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비갱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초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만기는요, 끝까지 내가 가입 기간은 끝까지 만기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셔야 돼요. 자, 근데 처음 보험료를 끝까지 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자, 이렇게 가면서 갱신되는 시점마다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최초 보험료부터 만기 때까지 보험료 낸 거를 전부 계산을 해봤더니 비갱신형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갱신형이 더 비싸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또 갱신형 보험을 왜 가입을 할까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나의 주 보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암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나의 주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나는 이미 암보험이 있는데 그게 비갱신형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좀 가족력도 있고 불안해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실 때 그때는 보험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해주시면은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보험료도 낮게 설정이 돼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갱신형과 갱신형 나에게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보험이 없어서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 비갱신형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에 가입을 하셨고요. 40대 초반에 이제 주부신데요. 자, 근데 일반암 진단비가 비갱신형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갱신형으로 3천만 원을 더 추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추가하셨냐면은 가족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자, 공교롭게도 감액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료 기간은 총 약 1년 2, 3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이때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은 비갱신형 3천만 원, 갱신형 3천만 원 해서 이렇게 6천만 원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갱신형 암보험이 있는데 갱신형으로 추가를 했을 때 중복으로 못 받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례보상되는 부분은 실손보험, 운전자 보험 이런 보험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암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사를 올렸는데 심사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자, 왜 거절당할까요? 지금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 또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실 때 이제 심사에서 거절당합니다. 어떤 경우에 표준체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고 또 보험에서는 그 유병자 보험을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편보험으로 심사를 보면은 자, 모든 보험에 대해서 가입이 용이한데요. 예전에는 이 325 간편보험만 있었어요. 자,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2년 이내 입원 수술, 또 5년 이내 암이나 중대한 질병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325만 물어보고 인수를 해줬는데요. 요즘은 이 간편보험도 종류가 회사별로 너무 많고요. 질문의 유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2번도 1일부터 2번이면은 고지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회사는 6일 이상 입원을 했는지 또 약도 처방도 7일 이상
처방을 받으면 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는지 이렇게 또 질문이 완화되어 있는 질문 사항이 있고요. 여기저기 다 걸리면은 마지막에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원큐 보험도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5년 이내에 내가 암이나 중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고 인수를 해주는데요. 자, 내가 현재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큐 보험에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질문이 간소화될수록 보험료가 비싸요. 비싸지기 때문에 현재 나의 병원력이나 또 치료력에 따라서 또 보험 회사에 따라서 보험 상품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이거를 꼼꼼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분들이 다 찾아보고 알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력이 있고 치료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보험료가 나한테 저렴하고 또 가입 금액 한도가 높고 좋은 보험인지는 확실히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들이 보험 회사별로 다 있고 질문의 유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자, 크게 암 진단비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 자, 소외감 있는 거 말고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해주는 회사.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자, 비갱신형 좋죠.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자, 주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고 추후에 추가되는 보험이 있다면 또 갱신형으로 추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 간편보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보험을 또 찾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에는 자, 90일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긴 것보다는 이제 1년 미만의 감액 기간이 있는 회사를 찾으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보험의 기본이 되는 걸 암보험을 꼽죠. 자, 그렇다면은 암보험의 기둥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걸 암진단비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암진단비 얼마나 잘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뭐 몇천만 원 진단비 있어. 이게 끝이 아니라요. 암의 범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암 또 유사암이 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외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범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정말로 내가 암에 딱 걸렸을 때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연락 주셔가지고 암보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 제 보험 괜찮을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2848님의 메시지인데 자, 진단비 최초 1회 지급 이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일단 우리가 일반암 진단비를 최초 1회 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암에 걸리면 그때는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진단비요. 혹시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한 번만 받으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네,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자, 고해감이든 또 아까 분류해 놓은 뭐 유방암, 전립선암 또는 뭐 폐암, 간암 이렇게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 진단비에서 지급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 받으시게 되면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별로 있는 특약이 바로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이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일반암 진단비보다 많이 비싼 경우가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재진단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을 추가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재진단암 특약을 추가하시기보다는 일반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을 높게 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지만 조금 비싸니까 처음 가입할 때부터 진단비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것
팁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준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뭐 안보험 가입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안보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범위를 잘 가입해 뒀나 그리고 얼마만큼 있나 이거 확인이 필수라고 합니다. 자, 내 보험 보니까 방송 보니까 범위가 좀 좁아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혹은 갱신되는 보험료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보험 처방전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사연 도착했다고 합니다. 화면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10년 전쯤 가입한 보험 2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입 당시에는 나중에 보험료도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앞으로 더 오를 걸 생각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10년 이상 낸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기엔 손해가 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앞으로 보험 없이 지내기엔 걱정도 되고요. 물론 새로 가입하는 건 더 큰 부담인데요. 걱정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진 보험이 비싸기만 하고 보장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둘 다 건강한 편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약은 복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험 플랜 119에서 좋은 해결책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50대 후반 부부분의 사연인데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민중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사연을 봤는데 보험료를 일단 10년 넘게 냈으면 문제가 있어도 참 이걸 정리하기에도 네, 너무 맞습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보장이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하던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땠어요? 우선 일단은 지금 이분들이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가장 지금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싼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더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과연 그때까지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돈을 다 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고 보통 한 가정에 한 분 보험이 잘못된 경우에 가족분들 대부분 다 같이 비슷하게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분께 이제 그냥 비슷한 보험을 가입을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험들을 뭐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명이 잘못되면 대부분 가족분들도 같은 비슷한 형태의 보험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분이 현재 보험료가 처음 가입할 때보다 약 10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도 않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자녀들도 언젠가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셨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30대, 40대였는데 이제는 50대가 됐고, 그 50대가 된 만큼 좋은 보장을 가진 보험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보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손보험도 같이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보험이 지금 보험료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고 실질적인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데까지 이제 이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남편분 보험만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뭐 예전에 많이들 가입하셨던 이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CI 종신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고, 그다음에 나중에 종신보험, 일반적인 종신보험들에 비해서 해지 환급금도 낮고, 네. 가격은 비싸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고 갱신형이 많다라는 부분을 지금도 보시면 밑에 있는 특약들은 전부 다 갱신형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입하는 거는 손해보험인데, 원래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이렇게 섞으면 보장을 굉장히 알차게 구성하면서 나중에 환급금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사라든지 보험 상품의 선택이 잘못돼서 손해보험조차도 전부 다 갱신형의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형태의 보험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래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내 보험에 갱신형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갱신형 보험을 가지신 분들에게 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는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갱신이 싸고, 그다음에 나중에 얼마 오르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꼭 들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얼마가 오를지 어떻게 오를지는 이 해당 보험사조차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혹해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처럼 10년, 15년 지난 후에 이제 그때서야 후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갱신형 보험에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와 있는 10년 갱신형,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 보험 전체가 갱신형인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분들이 가진 것처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갱신형 보험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보험의 틀은 이 보험 둘 다 비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은 둘 다 비갱신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알짜 특약들, 정말 내가 가져가야 될 모든 주요 특약들이 다 갱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 있거든요.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80세 만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설사 3년마다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20년 동안만 갱신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20년만 내는 거는 주계약, 비갱신 특약만 20년을 내는 거고요. 실제 갱신형 특약들은 80세 만기는 80세까지, 100세 만기는 100세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 거의 뭐 50년, 60년 납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앞서 우리 한진호 팀장께서 강의했던 그 부분처럼 내가 주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더 많이 보장받고 싶은 것들을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분들처럼 주 보장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돼 있는 보험을 가져가게 네. 되면 지금처럼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오르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실손보험도 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감당도 할 수 없고, 이분들은 그나마 건강하셔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어떤 약을 드시거나 혹은 병원을 좀 오래 다니셨으면 이 보험들을 리모델링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건강하시다고 하지만 50대 후반이시면 이제 60대를 접어드시게 될 텐데, 보험을 10년이나 냈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라도 저희가 이제 알고 가입을 해야 되니까 범위가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일단 첫 번째 CI 종신보험이었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말도 많이 했고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암이건 뇌졸중이건 급성심근경색이건 이게 나나 내 가족에게 오면 무조건 중대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있는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라든지 법률적 지식이 어떤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니만큼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한 뭐 어떤 만성, 말기 이런 뭐 특정 이런 말들이 붙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판단을 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대한 뇌졸중이 아니라 그냥 뇌졸중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고요. 뇌출혈.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뇌출혈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뇌출혈의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요.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뇌출혈에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전체 뇌질환에 있어서 뇌출혈은 8% 정도밖에 이젠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를 차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충분히 가입을 해두신다면 이게 뇌출혈이냐, 뇌졸중이냐, 혹은 중대한 뇌졸중이냐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내가 보장을 충분히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CI 보험을 가입하신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오래됐네요. 대로 무조건 해지한다. 라는 무조건 이 보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를 한다라는 거는 또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각기 다 선택이 다를 수 있거든요. CI 보험을 5년 전, 3년 전에 가입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10년 전, 1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데서도 분명히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증권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보장 범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분은 손해보험 하나, 생명보험 하나 굉장히 비싸게 돈을 내고 계시지만 네. 질병 후유장애 이런 특약들도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도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협소한 보장 범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망보험금과 묶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 지급받을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받는다는 개념이지 따로 특별히 돈을 더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CI 보험 같은 경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보험이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의 장점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많다라는 게 있는데 네.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그 환급금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객에겐 좀 불리한 보험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범위도 좁고 보험료도 계속해서 오르고 이분들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질병 후유장애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질병 후유장애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당연히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네. 이 질병 후유장애의 경우는 내가 아주 작은 것들. 우리가 솔직히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거나 혹시 내가 운이 좋은 경우에는 그런 중대 질환을 내가 비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는 내 몸의 모든 노화되는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늦게 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요즘은 뭐 어떤 스마트폰이나 뭐 어떤 PC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시력부터 일단 저하가 되고요. 백내장 수술은 뭐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이런 어떤 시력의 저하나 상실도 있을 수 있고 치매도 있을 수 있죠. 치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거의 원인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 끼는 어르신들이나 치아는 뭐 누구나 당연히 빠져서 임플란트 틀니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어깨, 무릎, 인공관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암이나 뇌나 심장 쪽에 무리가 왔을 경우 당연히 후유장애는 남기 마련이고 인간들의 지금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정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인간들의 수명도 몇십 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는요. 뇌관절을 다 써서 이제는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기보다는 늙고 노화된 상태에서 오래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들이 질병 후유장애에 다 포함이 되면은 저희가 그 보험을 가입하면은 이거를 각각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질병 후유장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강의에 있었던 암보험처럼 네. 한 번 지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반복해서 계속 중복 지급이 오.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커질 때마다 지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또 어떤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통 노년층이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위축되는 경제활동이 위축돼가는 그런 어떤 노화의 과정을 겪을수록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령화된 사회가 지속될수록 고객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약이고 보험사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특약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막 빼곡한 표가 있거든요. 여기 나온 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좋네요.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대 질환을 네. 지급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보통 암이나 어떤 뇌졸중, 심근경색, 뭐 협심증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보통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크죠. 예를 들어서 네, 뭐 5%나 10%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최소한 20%, 30%로 시작을 하고 굉장히 큰 경우에는 75%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중대 질환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특약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얼마 안 오른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도 뭐 한 7만 원씩 한 분당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갱신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오르는지 우리가 좀 표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표를 자주 보여드립니다만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너무 비싼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비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잘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거기에는 살짝 내가 부족한 보장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런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내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10년을 냈건 20년을 냈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낼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냈던 것들이 아까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갱신형을 가입할 땐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내는 기간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보장받기로 한 만기까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네요. 납입 기간과 만기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납입 기간은 내가 돈을 내기로 한 기간이고요. 만기는 내가 보장을 받기로 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납입 기간만 내고 끝나서 그 뒤에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 게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납입 기간 만기가 똑같이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되는 게 갱신형 특약,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처음에는 싸게 가입하지만 결국에는 더 비싸지는 그 역전의 순간이 언젠가 찾아오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돈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고 그때 가서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갱신형 보험을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는 기간은 늘어나고 내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저렴하게 가입하고자 했던 본인의 목적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갱신으로 가입했다가 끝도 없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료 역전 시점이 나올 텐데요. 네. 뭐 45세에서 55세로 보통 보고 있어요. 이건 뭐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어떤 상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역전 시점이 오게 되면 결국은 내가 갱신형을 가입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네네.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네. 당장 조금 돈을 아끼겠다고 나중에 오히려 내 선택에 내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조금 잘못돼 보이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이 보험료 역전 시점부터도 계속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비갱신형도. 근데 비갱신형은 이때 이미 돈을 끝난 거예요. 납기가 끝나면은 그렇죠. 이제 비갱신은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프상으로는 끝까지 가는 걸로 보이니까 이 네. 정도의 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총 납입 금액은 비갱신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분이 10년 넘게 보험을 유지를 하셨잖아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 무조건 해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선은 CI 종신보험의 경우는 감액 완납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있고 안 되는 보험이 있어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는 나중에 이제 따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CI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CI 종신보험을 내야 될 금액 기간이 8년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이 8년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낸 지 10년이 넘은 분들은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8년을 내지 않고 대신에 보장은 조금 줄어들겠지만요. 어차피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이고 이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보장 범위 넓은 보험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 감액 완납을 하게 되면 이 보험은 더 이상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셔서 해진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찌됐든 사망은 누구나 하니까 사망보험금으로 가족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해 갖고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손보에 있던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갱신형 특약만 정리를 하되 실손보험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지금 실손보험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실손보험까지 다 정리를 하거나 새로 가입하게 되면 안 되니까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갱신형 특약을 정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예. 거기에 이제 무해지 종합보험을 추가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50대다 보니까 한 개 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두 개 보험을 선택을 해서 가장 저렴한 두 개의 보험을 섞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드렸어요. 암진단비도 뭐 기존 것과 별로 크게 차이 없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오히려 어떤 암의 범위도 넓혀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은 특약을 통해서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이 작은 범위가 아니라 100% 되는 범위로 해드렸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약을 드시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떤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려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보험료가 지금 현재 36만 2천 원에서 앞으로 갱신돼서 오를 위험성까지 다 제거를 해드리고요. 실손보험을 제외하면 이젠 갱신형이 사라진 거니까요.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남편분을 낮춰드렸고 아내분도 굉장히 낮춰드렸기 때문에 가족 전체로 했을 때는 보험료도 굉장히 절감되고 보장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돈도 정말 많이 아끼고 무조건 해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눈앞에 당장에 저렴한 보험료에 혹해서 갱신형으로만 무조건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나도 갱신되는 암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있거나 CI라는 글자가 들어간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좋은 보장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098님의 메시지인데 자 이분이 50대 남성이시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으신데 오늘 방송을 보면서 내 암보험의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내 암보험도 일반암 진단비의 소외감은 제외라고 이렇게 나오신 걸 지금 아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입한 지가 오래돼서 유지는 하고 싶은데 이걸 또 따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한치로 전문가님, 이분이 오늘 방송 보시고 내 암보험에 구멍을 좀 발견을 하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어떻게 추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추가로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시죠. 하지만 자, 이 질문 내용에는 저희가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비갱신형인지 또 갱신형인지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분이 현재 병력이나 치료력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암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더라도 표준체로 가입을 하셔야 할지 또는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의 이 전화번호가 다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이라도 발견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갱신 여부나 병력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암보험 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2211님께서 60대 중반 남성분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상품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0대 초반의 아드님의 연금
보험, 저축 관련된 보험까지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민중 전문가님, 이제 노후 대비를 나이를 불문하고 다들 원하시거든요. 각각 아버님이랑 우리 아드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당연히 가입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60대 분들도 당연히 노후를 그러니까 더 먼 노후를 걱정하실 수 있어요. 다만 사실은 연금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우리가 이율이 높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납입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치 기간이 필요한데 내가 연금을 받아야 하는 나이 혹은 받고 싶은 나이 연세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을 높이더라도 납입 기간을 짧게 하고 거치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30대 아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금액이라든지 어떤 납입 기간을 충분히 잘 조절하시고 상담을 받으신 후에 정말로 이렇게 잘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아드님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 한 65세, 70세 정도 됐을 때 본인이 받고 싶은 연금을 충분히 넉넉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금저축이라든지 어떤 보험저축이 은행보다는 훨씬 나은 이자를 보장하겠지만 그리고 복리로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젊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가입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최선의 어떤 보험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60대에 지금 문자 주신 분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이자 효과는 많이 받으실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연금은 빨리 일찍 준비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렸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